LA 카운티 모든 식당들은 오는 금요일부터 다인인을 제외한 모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미용실과 체육관도 내일부터는 제한된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인 식당가는 영업 재개 허용에 오늘 하루 분주한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도 다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허용된 이후 예약 신청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백신 부족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연방법무부 감사관은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탄핵안은 오늘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SAT 시험 폐지가 한국어 교육의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소상공인에 대한 $10,000 지원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업소들까지 신청 자격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대부분 업소들이 당장 내일부터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식당 업종은 오는 금요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대부분 지역은 당장 문을 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아침 남가주 지역 11개 카운티의 자택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중환자실 수용 능력이 크게 호전됐기 때문입니다. All regions effective immediately are no longer in the stay-at-home order.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한 LA 카운티는 우선 부분적인 영업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이 미용실과 네일샵은 오늘부터 당장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최대 수용 인원의 25%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과 헬스장은 실외 운영만 가능합니다. 식당들의 야외 패티오 영업은 오는 금요일부터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다행히 신규 확진자 수와 입원율은 내려가고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다시 폐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by Friday, restaurants will also have reopened with safety modifications for outdoor dining. This is not the time for people to think we can get back to our normal businesses and our normal ways of interacting with each other.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642명으로 집계됐고 46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그리고 샌 버나디노 카운티 등은 오늘부터 즉시 식당들의 야외 영업이 허가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LA 한인타운 식당가는 매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발령된 식당 야외 영업 금지 행정명령. 오는 금요일부터 야외 영업 금지령이 해제되면서 직원들은 오픈 준비로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캐노피와 의자,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소복히 쌓인 먼지들. 식당 업주는 패티오를 새로 단장하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패티오 지금 금요일부터 하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실 준비를 했는데 아침부터 지금 한 14테이블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특히 바베큐 식당의 경우 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야영업 허용은 바베큐 식당 업주들에게 보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매출이 그냥 완전히 급감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20-30% 전년 대비 20-30% 팔았으면 잘 팔았다고 생각해요. LA 지역은 50도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업주들은 안전한 곳에 히터를 설치하며 패티오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난로를 저번에 구입을 해놨는데 여태까지 못 쓰고 있었어요. 한 4개를 구입해놨어요. 2,000불 주고. 식당 업주들은 코로나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의 발열 체크는 기본. 6피트 간격을 두고 테이블도 배치했습니다. 일부 식당 업주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온 손님들에게 마스크까지 제공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2,5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13명 중에 1명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국 제한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 2,500만 명,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25%가 미국인입니다. 3억 미국 인구 중에 8%, 그러니까 13명당 1명꼴로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망자도 40만 명을 넘어섰는데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의 20%에 달하는 역시 엄청난 수치입니다. 과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느슨한 방역 정책을 추진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Process to distribute the vaccine, particularly outside of nursing homes and hospitals, out into the community as a whole, did not really exist when we came into the White House.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퇴임 직전에 해제했던 유럽과 브라질 대상 입국 제한 조치를 되돌려 영국 등 유럽 26개국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남아공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입니다. You're going to see people traveling again, probably for spring break. That is exactly when we expect that these variants, in particular the UK variant, to really have taken hold in the US. 이런 가운데 미국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의회 소속 경찰과 주 방위군 20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음은 다시 켜졌습니다. 제약사 모더나 측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통계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거의 1년 1개월 만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2,60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를 기록했고 인도 1,067만 명, 브라질 885만 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서는 300만 명대의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214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영국, 미국 등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경고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80여 개 나라로 퍼진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모더나 제약사 측은 자사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6분의 1 수준의 중화 항체를 생성하는 데 그치면서 예방 효과가 낮아지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If the variant that has greater degree of transmissibility becomes dominant, we're going to be faced with another challenge of a virus that has a more efficient capability of spreading.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 1차 접종과 2차 접종 시기의 간격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내보였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백신 부족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약마저 힘든 상황에서 간신히 예약에 성공해도 백신 접종까지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약이 폭주하면서 전국에서 심각한 백신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모두 소진되면서 아예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접종 예약을 마친 수만 명에 대해 예약을 재조정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등에서도 보유 백신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층과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마켓 직원 등 필수 직종 종사자만 예약 접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약이 급증하면서 등록일로부터 평균 한 달 이후에나 접종 일정이 잡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는 3월 정도에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슨앤존슨사가 2월 초에는 FDA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은 2번 접종하는 화이자와 모더나와는 다르게 한 번만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트럼프 탄핵안이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양당은 다음 달 둘째 주부터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감찰관은
대선 뒤집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미 상원으로 송부됩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소추위원 9명이 미 상원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데 송부 다음 날부터 탄핵 심판은 공식 시작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판 절차를 다음 달 둘째 주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적어도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This is the whole point is I do think we are in a battle, and it may be a battle that really needs to happen for our party to say what is it we stand for. 미국 법무부는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관리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장관 대행을 쫓아내고 측근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What happened was just despicable. For the president to try and get an attorney general who will just totally lie about the results of the election and cause chaos in America. 탄핵 재판과 수사를 거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서명했습니다. 해외 상품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품을 우선화하겠다는 취지로 미국 제품 우선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재와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기존 법률 시행령을 강화시킨 겁니다. 미국 부품과 노동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 내 미국산 제품을 규정하는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감독하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관련 직위도 만들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활력을 찾기 위해 미국 재건의 세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연방기관이 해외에서 물품 구입을 위한 면제를 받기 위해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표준화된 시험인 SAT 1, 2가 전격 폐지되면서 한국어 교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대학 입학에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AP 과목에 빠른 시일 내에 진입시키는 것이 숙제가 됐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SAT2 시험이 전격 폐지되면서 함께 없어지게 된 SAT2 한국어 시험. 당장 한국어 교육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대입 시험이 사라지면서 한국어반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규학교 한국어반은 물론 주말 한글학교까지 심한 경우 폐쇄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제출하려고 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도 크고 그만큼 전형 자료 제출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미주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는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그동안 추진해온 AP 한국어 신설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정규학교에 추가적인 한국어반 개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한국어반도 계속 개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SAT가 폐지됐기 때문에 한국어반 개설에도 예전만큼 그렇게 속도를 못 낼 거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또 AP 시험도 아직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들의 체계적인 협력은 물론 장학금 제도 등 한국어 수강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SAT2 없어진 대신에 AP를 범교민 운동으로 이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한 식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커뮤니케이트 하면은. 단순히 대학 입학만을 위한 수강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은 곧 뿌리 교육이라는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영업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소득 지역에 있는 종업원 300명 이하의 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LA 한인타운 지역도 신청 자격인 저소득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제 파이자 백신에 대한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쯤 백신을 도입할지는 아직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 백신 허가 심사를 시작하면서 전문가 검증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밟아 40일 이내 긴급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대로라면 화이자는 3월 이후에야 심사 완료가 가능해서 지난 4일 심사를 시작해 2월 초 승인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1호 접종으로 유력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월 접종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백신 공동구매단체 코백스로부터 전 세계 백신 공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백신면역연합, 유니세프 등 국제 민간단체가 확보한 백신 물량을 넘겨받기 위한 접촉을 시작했고 현재 화이자가 유력하지만 변수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현재 가장 빨리 국내 승인이 가능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백신은 설령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2월 내 긴급 승인은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특례 수입 절차, 즉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처럼 식약처 분과위원회에서 간단하게 검증하고 허가가 아닌 수입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월 접종을 위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긴급 승인, 그 외 제품은 특례 수입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오는 금요일 열릴 화이자 백신의 첫 전문가회의에서 처음 도입될 백신의 윤곽이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공 변이 그리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까지 한국에서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출발한 곳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방역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이후 추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영국 변이 4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3명, 브라질 변이 2명 등 모두 9명입니다. 7명은 검역 단계에서, 다른 2명은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출발한 나라가 해당 국가뿐 아니라 몰디브, 가나, 짐바브웨, 말라위 등으로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384명까지 낮아졌지만 보건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겨울철이고 또 혹시 모르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고 조치에 대한 완화는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간표는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1분기에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기관 등 종사자, 3분기에는 성인 만성질환자와 19세에서 64세 성인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4분기에는 2회 접종분의 2차 접종, 또 3분기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식료품점에서 일하던 60대 한인 남성이 무장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붙잡혔습니다. 중계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A 한국문화원 공연작품 공모전 공연 행사로 미주 한국무용협회가 한국의 춤 공연을 개최합니다. 한인 2세들의 화려한 부채춤을 시작으로 삼고무와 김웅화의 한연숙류 살풀이 그리고 진세춤을 소개하는 노정혜 씨의 무대로 이뤄지는 이번 공연은 오는 27일 밤 8시 문화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양담배 판매 금지 법안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주 총무국은 가양담배 판매 금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원이 접수됐다며 이로써 1월 초부터 시행한 가양담배 판매 금지 효력은 내년 11월까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한인 식료품점에서 일하던 60대 한인이 무장강도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시쯤 포트 워싱턴에 있는 한 편의점에 4인조 강도가 들어와 쏜 총에 장모 씨가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검거됐습니다. 대표적 자연사 박물관 필드 뮤지엄이 재개장했습니다. 필드 뮤지엄은 재개장을 기념해 오는 25일과 28일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고 방문객들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우이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앱 알로하 세이프 얼럿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이클 빅토리아누 시장은 오는 1월 9일부터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이슈에 대해 평소 강한 목소리를 냈던 한국의 정의당 성추행을 저질러 지위가 해제됐습니다. 정의당은 징계 절차에 접근했습니다. 함께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진보 정당을 표방해온 한국의 정의당이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종철 대표가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같은 당 장혜영 의원과 식사를 한 뒤 차량을 기다리다 장 의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장 의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한 정의당은 일주일 동안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뒤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당대표의 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장 의원이 평소 보여준 정치적 신뢰를 배반하고 배신으로 갚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당의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며 직위 해제에 앞서 선출 3달여 만에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책임을 묻는 게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 역시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김 전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정의당이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 조치가 유력해 보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김 대표는 누구보다 성평등 이슈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의당은 김 대표를 제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강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열린 정의당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사건이 있은 지 불과 닷새 뒤 가해자인 김 전 대표 스스로 한 말입니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가 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만큼 민주당이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도 김 전 대표였습니다. 평소 성평등 이슈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정의당의 대표조차 후진적 정당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이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수준이구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용하는 정도로만 해왔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창당 9년 만에 최악의 위기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당장 4월 재보선에 당 후보를 낼지부터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대표 직위해제 등 선제적 대응은 다른 정당보다 빨랐다는 평가지만 당 차원의 고발 조치 없이 매듭 지은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면서 그나마 민주당보다는 100배, 1000배 건강하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주문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추운 것도 싫고 해가 빨리 지는 것도 싫고 사계절 중 유독 겨울을 불청객처럼 느꼈던 분들도 이 사람 같은 활력이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겨울이 가는 게 아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미국 알래스카주입니다. 춥기로 소문난 곳인 만큼 사방이 아주 다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 호수를 천연 빙상장 삼아 스케이트 질주를 펼치고요.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가 이한치한 냉수 목욕까지 즐깁니다. 눈 덮인 설경을 무대 삼아 근사한 피아노 연주까지 선보이는데요. 한겨울에도 사람 하나 없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이렇게나 다양했네요. 춥다고 움츠러드는 건 하수,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는 건 고수인 듯합니다. 코로나19로 올겨울은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작은 행복을 찾아낸다면 조금은 견디기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떴다 비행기가 아니라 떴다 오토바이네요. 터키의 한 패러글라이딩 선수가 특별한 도전을 선보였습니다. 낙하산에 오토바이를 연결해 하늘 위로 날아오른 건데요.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 부품을 떼어내 무게를 줄이고 뒤에 날개까지 달았다고 하네요.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 대신 하늘길을 누비는 시대가 오긴 오나 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프랑스에서는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요. 자전거로 운동하고 좋은 일도 하는 일석이조의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한 남성이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아니라 스카이콩콩이었나요? 용수철처럼 통통통 튀어오르며 계단을 오르는데요. 사실 어린이 환자를 위한 자선 행사입니다. 33층 건물 꼭대기까지 오르는데 불과 3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데요. 계단이 768개나 됐다는데 대단하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도 담았다고 합니다. 사방이 다 말이네요. 형형색색, 크기도 가지가지. 장식장을 빼고기 채우고도 남아있는데요. 영국에 사는 20대 여성이 학생 때부터 모은 소지품입니다. 3살 때 선물로 받은 말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는데요. 타고 다니지도 못하는 말을 구입하는데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넘게 들였다고 하네요.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는 말이 이런 분야에도 통하는 걸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엔 중국 신장으로 가보시죠. 영하로 떨어진 날씨 때문에 고산지대 호수에 신비로운 풍경이 연출됐는데요. 투명한 얼음층 한가운데 하얗게 얼어붙은 얼음 기포들.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물속의 공기가 상승하다가 추운 날씨에 급격히 얼게 되면 매우 드물게 이렇게 된다는데 대자연이 선사한 선물이 따로 없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한국에는 달걀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미국산 달걀을 긴급히 수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판매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달걀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없는 사람은 계란이 우선이잖아요. 너무 오르니까 말도 못해요. 막 하룻밤 자면 1,000원씩 뛰더라고요. 일부 마트는 한 명당 판매량을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달 22일 기준 달걀 한 판 가격은 6,610원으로 지난해보다 24.8% 뛰었고 산지 가격은 45.8%까지 급등했습니다. 달걀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는 우선 신선란과 달걀 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6월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 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미국산 달걀의 긴급 공수에도 나섰습니다.
정부 요청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부터 미국 시카고 인천 노선을 통해 미국산 달걀 약 100톤을 들여왔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1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달걀뿐 아니라 닭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14.9%, 오리고기 값도 18.1% 올라 설을 앞둔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최재형상. 광복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중심인 기념사업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복회가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수여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지켜야 마땅함에도 최재형 선생은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지원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앞서 최 선생 유족들이 주축인 기념사업회 측은 김원웅 광복회장이 아무런 협의 없이 정치인들에게만 잇따라 상을 준다고 항의했습니다. 광복회 정관에 금지된 정치활동이자 최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12월에 또 주고 1월에 또 주고 그러면 이 기한도 정해지 않고 무조건 그냥 생각나면 던져주고 이러는 상이 이 최재형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 기념사업회와 보수단체의 반발에도 시상식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광복회는 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시가 3천억 원 상당의 친일 재산을 환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정파적이라고요? 그러면 친일 반민족 독립군 토벌을 한 자를 영웅이라고 한 사람에게. 추 장관은 안중근 의사의 유훈을 인용해 소감을 밝혔는데 정의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공직자의 본분이다 라는 뜻에서 위, 정의, 헌신, 문재인 정부 공직 본분이야. 기념사업회 반발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제는 업주들의 몫이 됐습니다. 영업 허용은 업주들에게는 더 큰 책임입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기본 방역 수칙은 좀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고객을 좀 더 받겠다는 욕심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업소가 살고 타운 경기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